안녕하세요. 타로스토리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희 회장이 장애인 이제 중에서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주 이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점자블록이 있죠. 근데 점자블록이 없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안내견 학교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설립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안내견 하나를 키우는데 1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삼성이 다 이제 감당을 하고 심지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뭐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니면 기업가의 입장에서 알아서 뭐 하나를 해주시고 하니까 사회다가 근데 뭐 돈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지에 하나를 하시니까 근데 이게 무상으로 이제 기증하는 것까지는 좋은 취지가 된 것 같은데 강아지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가 개가 뭐 식당에 들어온다 뭐 이런 개가 뭐 대중교통을 탄다 이러면 뭔가 의식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걔가 어디 식당에 들어와 뭐, 뭐 버스에 걔가 왜 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대중교통에. 그래서 그걸 이제 듣고 네, 당연히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건희 자기 법무팀을 이끌고 청와대를 입성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내고 이거 법제화 좀 해달라 라고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삼성 법무팀 누가 입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제화를 시켜서 안내견이 출입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다.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막 따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집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안 된다고 하죠. 벌금을 이제 맞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금융치료죠. 그게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취약계층을 챙기는 기업의 언어. 그런데 그것을 삼성 노조가 지금 막아서고 있죠. 돈 달라고. 그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삼성 자체가 늘 선행을 베풀었고 항상 최약자편에 서 왔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 불황이 와서 있는 상태에서 돈을 달라니요. 다 같이 희생을 좀 통해서 다들 이제 R&D로 투자할 수 있게끔 여유 주고 더욱더 삼성이 세계적인 격차를 좁게 좁혀놓은 다음에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오고 불황기를 벗어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불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황이 이제 슬슬 시작될 거 아닙니까? 불황이 있으면 호황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벌었고 호황이 다 왔고 그리고 삼성이 1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성과급 제도를 좀 약간 더 높여서 활용을 해서 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세계적인 경제 불황인데 지금 저기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이 2개씩 나는데 한숨이 납니다. 좀 그렇게 같이 힘들게 이렇게 좀 이겨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법제화 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노조가 왜 법제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가. 부상일 때도 돈이 보전이 안 되니까.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실리콘밸리랑 해서 보면 전부 지금 불황이라고 해서 사람을 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리해고가 안 되죠. 그러면 성과급 제도까지 법제화를 해버리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불황기에 돈이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노조한테 오히려 그럼 삼성전자가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비용까지 감수를 같이 하겠느냐 하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n분의 1로 나눠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죠. 이제 삼성이 그만큼 평가급을 법제화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삼성이 분명히 어느 시점 가면 손실액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손실액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노조한테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서 해봐라. 안 하죠. 이득은 챙기고 이득이 아닌 거는 수용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 공화국으로 향하는 그런 법제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집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꾸 나라의 기업들을 옥죄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민주당이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힘들어졌고 파산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 달라고 파업하면 어떡하냐 라고 나오죠. 일단 선거 앞에 또 다가왔긴 했는데, 이런 참 훌륭한 기업 오너들을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핍박하는 나라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나라든 노조가 활성화돼서 밀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거는 100% 밀어주는 정부가 이제 잘못된 거고, 노동자는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하는 연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대결도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간첩 행위로 2명이 구속이 돼가지고 검찰이 7, 8년을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북한을 만난 건 사실인데 간첩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 의도가 있으니까 북한 쪽에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공작원 자체를. 만약에 살인청부업자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쳐놨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법원에서 살인청부업자를 만난 건 사실인데 살인 의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어떡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런 식의 의도라면 나라의 모든 걸 다 퍼주기도 퍼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전달했던 USB가 공개가 안 되는 이유도 그거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USB 조그만한 거 간에 내용을 공개해라 라고 했지만 절대 공개가 안 된다. 왜냐? 3급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3급 기밀을 북한한테 전달해주는 거 아주 적대 국가인데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산 그 정찰기라든지 그게 지금 북한이 똑같은 외형으로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과연 가능할까요? 외형이 똑같다는 거? 불가능하죠.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3급 기밀인 거죠. 한국하고 똑같은 마크만다는 거죠. 조선인민공화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중국과 내통도 하고, 이거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서로 견제하는 역할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안 좋은 쪽과 좋은 쪽의 의견을 이제 딱 맞물게끔 여야가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겁니다. 왜 그래서 어느 편을 딱 들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상대적인 겁니다. 기업에 이제 내가 노조원일 때하고 기업의 오너일 때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내가 노조 말 그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 운영을 굳이 오너가 할 필요가 있냐, 근로자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로자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죠. 노조위원장이 노조원일 때는 돈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만약 오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높은 급이 돼서 여길 바라봤을 때는 또 입장이 다른 겁니다. 돈은 많이 들었고, 뭐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경영을 하라면 경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문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는 것과 후발주자로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아무것도 몰라갖고 올라간 걸 다른 거죠. 전문적인 경영 수업을 통해서 이제 노하우라는 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가 전수 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상속 비율도 해외에서는 안정적인 저 기업 유지를 위해서 상속세도 안 받고 있는데 여기 60%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60%의 상속세를 기업한테 한다는 것을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을 물려받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국도 지금 공화국의 쪽으로 공화당 쪽으로 기업들이 다 이주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 자체가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중에 좌파가 집권하는 곳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뭐 기업의 이윤을 빼앗아서 부자들의 이윤을 빼앗아서 나눠주자. 처지는 좋았어요. 근데 기업들이 다른 주, 우파 공화당 쪽이죠. 그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뜯어낼 곳이 없으니까 가보면 배급형 형식으로 바뀌고 마약에 손을 냅니다. 그래서 마약과 굶주림과 노숙자들이 판치는 주가 바뀝니다. 근데 공화당은 이제 더 좋아졌죠. 공화당은 정말 못 사는 쪽 주였었는데 그 주는 그 기업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를 다 먹여 살립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완전 다른 정관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가 와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섰던 곳이라면 이렇게 공화당 우파들이 올라온 것 보수 진영이 이제 기업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바닥을 찍고 이제 한국도 주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주지 않는 것 뿐이고요. 빠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정책과 적당한 견제 그게 가장 베스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협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노사 합의 그리고 정부도 여야의 합의 그리고 또 법을 봤을 때 선과 악의 중간 지점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 의도가 정말 악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배고파서 빵 훔쳤다 그러면 연결시켜서 사회 법적 제도를 연결시켜서 이제 기초수급자로 해주고 법을 이라고 봤을 때는 분명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마시켜줘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겠죠.
적당선에서, 선과 악을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거. 천사와 악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천사와 악마도 말 맞따라 항상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항상 맨날 적이지만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힘의 균형을. 악마도 천사를 뭐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상 견제 정도죠. 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판치는 세상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발전하려는 욕심도 없고. 악마가 판치는 세상, 욕심과 그 다음에 쾌락과 그리고 자본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죠.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러면 타락과 마약과 범죄와 막 환락가로 변하는 거죠. 그 둘의 중점, 딱 봤을 때 적당한 탐욕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고, 천사와 같이 적당한 약자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될 것이며, 적당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첫날 얘기하는 게 술과 담배는 뭐 마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복지와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주간타로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 카드 뒤집어놨습니다. 뒷면에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눈에 띄시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까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있으시면은 딱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카드 보면은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자유분을 다 찾아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1번 뽑으신 분은 장시간 2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마음속에 하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떤 일을 천천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응원해주는 존재가 있죠.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고, 응원해주는 보이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팬클럽이니까요. 이유는 여태까지 쭉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회상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 때문에, 좋았던 기억이든 뭐 나빴던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원 카드는 돈이나 사랑 둘 중에 하나 여기 있죠. 그것 때문에 힘든데 말 안 합니다. 네, 말 안 하고 여기 꽁꽁 싸매고 이제 힘들게 이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랍니다. 그리고 주위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규모로 놀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로 어울리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축하받는 느낌도 있습니다. 속마음 보면은 여기 절제 카드가 떠요. 속마음은 지금 절제하는 중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조금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주일을 봤을 땐 혼자만의 만족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혼자 만족을 90% 한다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런스 절제 카드.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파고들었더니 완성. 뭐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혼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아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무엇을 말할까요? 안정된 연애 혹은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말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그러니까 내색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꽁꽁 싸매고 있죠.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안 듣고 있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면 그거죠. 결혼해라. 난 별로 결혼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결혼에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 결혼 카드 나왔으니까 안정. 자, 그러면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애매모호하다. 왜 저러고 있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고 있진 않고요.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등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 모습입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지금 서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이직도 포함이 되고요. 이직이 아니라고 해도 새로운 연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을 꾸기만 하는 거죠. 자,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좀 감정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카드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게 어디 하소연을 많이 한다. 전파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해결의 열쇠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칼같이 그러니까 법관의 입장, 그러니까 내가 판사의 입장에 서서 굉장히 냉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냉정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마음은 숨긴다. 겉은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철저히 숨기는으로 인해서 속마음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면초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끝도 없이 사선 문제가 펼쳐져 있고 언제 이 많은 문제들을 다 들고 가야 되나 하는 의미에서 좀 기이고, 근데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 감고 있죠.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코 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대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과감하게 행동하고 과감하게 돌진하라. 천천히 움직일 필요도 없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즉시 이것이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나는 뒤를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야. 행동으로 뭐든지 보여주겠어. 이런 불도저 같은 전차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깨 부수고 나가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으로부터 옮기시는 1번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뽑으신 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뽑으신 분의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과거 돈이나 사람 관련돼서 힘든 것이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좀 힘든 게 어디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고요. 그렇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보니까 전체 카드 나왔네요. 뒤를 생각 안 하고 과감하게 돌진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행동을 옮기려고 하니까 좀 용기가 없는 겁니다. 코앞에까지 갔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카드죠. 이유는 트라우마.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깎아먹는 듯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빠진 거죠. 예.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래도 9번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10번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이 모든 게.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저원 카드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누군가의 생각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 3자 입장에 봐서는 이미 끝났는데요? 지금 9번이잖아요. 여기 10번이면 끝났지 않습니까? 뭐냐면 제 3자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왜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지금 속마음 봤을 땐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온통 간절한 생각 가득하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봤을 때는 때를 기다리는 카드. 소심해져 있네요. 이게 소심한 카드하고 안 어울리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돌적인 카드인데 여기는 소심한 카드는 아니에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좀 딥하게 좀 깊이 빠지지 말라. 그겁니다. 저런 카드를 보면 나중에 나오겠죠. 이게 뭔지. 근데 상반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저런 거지? 자, 간절히 바라는 저 카드 무엇을 얘기해요? 주위에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조율도 하고 그리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듯이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재회 관련돼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뭔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길게 얘기하는 것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카드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큰 확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속에도 그렇고 좀 더 주위의 얘기를 전파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유는 확신만 가득해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저 카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생각이 가득하네요. 운명의 수를 받게 나왔습니다. 일단 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쁜 카드이긴 하지만 마음이 나왔다는 것이 자체는 결정적입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러버스 카드. 나의 행복이 과연 어떤 쪽이 맞는 것인가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연애에 관련돼서 깊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 왜 러버스냐?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통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스타일 마음에서는 그냥 말을 툭 던져놓고 끝내는 타입이에요. 그 결과가 중요한 타입이 아니라 여기서 저돌적인 카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뒤를 생각 안 하고 툭 던지고 본다 일단 대시하고 본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저번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뭐가 설명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고요. 그거 하지 말랍니다. 겉으로 내색 전혀 안 하고 있고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난 저돌적인 타입이니까.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말까요? 아쉬운 게 없다. 이 아쉬운 게 없다라는 사람들이 자체가 이제 고집도 세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이
그냥 원래 좀 저돌적인 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묻어둔 돈, 지금 당장 쓸 돈은 아니겠지만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좀 조금 더 있었으면, 뭔가 좀 이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원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뭐 이런 모토인데, 이게 사선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해서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어떤 돈이라든지 사람에 관련된 결실이,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결실이죠.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바라던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쥐어진다도 포함됩니다.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닙니다.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크게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만족을 해도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보다 좀 더 성과를 낼 수 없을까? 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대한 가득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또 포함됩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더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건 좋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간절히 바라면은 된다라는 거냐. 지금도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지금 보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관계를 원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페이지가 좀 퀸보다 낫거든요. 살짝 상대방한테 이런 게 좀 간절히 좀 바라는 게 있다라 해서 끝나야지, 여기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한테 간절히 바라고,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정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로또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부가적인 도 수입이다라고 간절히 바라겠지만 누구나 다 로또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들으시다는 거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아쉬운 게 없다. 뭐 돈이라든지 사람 문제인데, 사람이랑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쉬운 게 없다. 이성들이 될 수도 있고, 네, 많으니까 제가 외롭지 않다는 거죠. 돈이라고 한다면 묻어둔 돈이 많아서 아쉬운 게 없지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쉬운 게 없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과감하게 앞만 보고 달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큰 결심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큰 결심만 세웠다는 게, 과감하게 말을 던지겠다라는 건데, 말을 할 때 있어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큰 결심만 세웠죠. 좋은 카드는 이렇게 마음속에 답답하지만 혼자만 안고 있다. 어떤 칼같이 냉정한 여왕은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사랑 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알리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짝사랑하듯이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도 내 마음속에만 담고 있자 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칼 세우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좀 그게 냉정하게 칼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단답형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게 나간다.
세게 많이 나가는 것도 되지만 연인 카드도 됩니다. 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만 가득하다. 그리고 제 지금 마음속에서 봤을 때는 아직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내 스스로 외부죠. 외부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생각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나 탓이오 내 탓이오. 마음속에는 지금 그래도 9번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좀 이 트라우마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봤을 때 전체 카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카드 자체가 이렇게 오래 담고 있는 타입도 아니고, 이렇게 상처를 안고서도 연애가 가능하고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 타입인데, 이렇게 잘 생각만 가득하시네. 이 전체 카드 자체 지금 뒤를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막상 앞에 가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속마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우울에 빠져있다는, 마음속에 전달하지 못한 감정이 있어서.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이 들어갑니다. 속마음을. 자, 이게 간만 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SNS 염탐 정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전달하지 못하거나 안부 인사만 살짝 얘기를 하고 속마음 공개 못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작 나한테 관심을 달라 하는 사람들은 관심 안 줍니다.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느낌도 있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리가 좀 안 좋으시게 나오네요.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시는, 전체 카드가 생각을 깊이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해야지 뭐든지 잘 풀리는 타입인데, 여기 속마음에서는 오랜 시간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돈이라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했지만 더 심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제 80% 이제 끝냈고 90%를 향해서 이제 장인이 이제 조업을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절제해야 된다. 소통을 하되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깊이 한다. 자, 그럼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좋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만 꾼다. 이게 지금 꿈만 꾸는 카드이기도 하고, 이직 혹은 연애. 근데 트라우마에 관련된 거라면 연애일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의 연애를 접어두고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가는 것도 되고, 결혼 카드도 되죠. 연인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꿈을 꾸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직, 이직을 꿈만 꾸는 것도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만 꾸지 말라. 난 행동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된다니까요. 사선 문제고 정말 불필요한 생각이 나는 거죠. 이 타입들한테는 저돌적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자,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가 생각했던 게 사실 생각 외로 쉽게 풀린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별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되고요. 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포함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는 것. 또 좀 활락에 의존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속앓이를 깊게 하지 말라. 저돌적인 타입한테는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속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얘기를 하는 게 악마로 나온 것 같아요. 저돌적인 타입이 왜 꽁해하고 있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지. 자, 그럼 3번 분한테 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행동 지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체 3번 지금의 만족을 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실은 이미 지었어요. 거기에 만족을 하면 된다. 끝을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쯤에서도 만족을 하고 나중에 더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더 쟁취를 하겠다. 더 결실을 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리겠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영상 보기 전까지 제 과거가 혼자서 많은 걸 다 안고 가려고 하고 있고 혼자서 책임감이 좀 세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과도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든지 혼자 쳐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힘들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생각만 가득하네요. 그리고 이게 직설적으로 툭툭 내뱉는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뒤를 미루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하지만 한 발 내딛는 순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다짐만 했을 뿐이지만 이제 거기에 시작이 반영을 한 발을 담그는 순간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는 거죠. 초원 카드는 화선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조율을 하는 것도 되고요. 3명이서 그리고 2명이 지금 들어주고 있죠. 일방적으로 교황이 있다 보니까 나를 조율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섣부른 감정 표현인 것 같다 이렇게 본다.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제 감정이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속마음은 만체된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직설적인 타입이라는 거죠. 원래 직설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일주일 봤을 때는 수시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제어를 하고 있구나. 이제 정신없이 바쁜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일을 담당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속마음 보겠습니다. 속마음 파보면 알겠죠.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살짝 고민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돈과 사랑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을 가지고 저울질하거나 두 개의 일을 같이 하거나 혹은 돈을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볼 수도 있고. 자, 저 카드 무엇입니까? 다리를 좀 아프신 다리. 축하받거나 소규모로 어울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인 게 즐기고 축하받고 소규모로 노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렇죠? 자, 저 같은 무엇입니까? 소가리를 하고 있죠. 얼굴에는 내색 하나도 안 합니다. 맞나요 원래 포커페이스를 잘하셔서 불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속이 답답하지만 말 안 하고 있고 나만 혼자서 소가리 하고 있죠. 당사자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여기 지금 하선을 하는 3명이 보이고 3명이 또 보이는 거고 하선은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도 못하고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도 되고요. 일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깊게 생각해서 이렇게 벌어진 문제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풍요. 풍요란 돈에 대한 풍요일 수도 있죠. 마음속에는 짝사랑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부유하고 싶다, 돈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싶다고 되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이러지도 더 저러지도 또 생각을 깊게 한다. 돈 문제라면 주위에 알릴 필요가 없고요. 주위에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연애라고 한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이 고민을 하는 근데 그 사소한 문제라는 거. 자,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조언이 의미하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심장이 두근두근 떨린다. 감정 기복입니다. 그거 없애랍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한순간에 폭발시켜갖고 막 결단 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관중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고, 말은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쁘고 멋지고 그걸 알아야 자기가 자신감은 넘치고 효력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옮겨라. 연애라면은 이제는 행동을 옮겨도 되고, 업무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존재감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스며들듯이 자신을 뽐내지 말고 묻혀 있는 게 맞다. 드러내지 않는 게 맞다. 내가 더 이쁜데, 내가 더 멋진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뭔가에 빠져서 열심히 만드는 거, 그리고 다리가 아프신 와중에도 아주 집중력 있게 한 것만 깊게 파고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장인 용신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좋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행동은 현상 유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영업 능력이 탁월한 킹 오브 컵스입니다. 불안한 감정을 가리고서 누르고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제 대화가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신인으로 불리는 킹 오브 컵스입니다. 대화의 신이죠. 대화의 신이 돼서 부드러운 감정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을 억눌러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마음속에 온통 간절히 바라는 것만 가득했다. 연애로 치면 재회를 간절히 바랬다. 지금 현재는 수시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제어하는 중이다. 일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쁘다. 정신없이 바쁘다. 이유는 끌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면
새로운 연애를 꿈꿀 수도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중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전반적으로 연애 같은 느낌이, 연애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행동을 옮겨라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해지면 행동 카드가 안 나와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면초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앞길이 캄캄하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장애물이 펼쳐져 있죠. 근데 사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개인지 누구인지 모르게 왔다 갔다 둘 다 막 불안해서 짓고 있는데 이게 불안 감정이 수시로 올라와서 그런데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다. 속마음은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속에 또 트라우마를 끝났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같아요. 뭔가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번 일주일은 애매모호한 행동을 대할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숨기고 있고 좋아하는 건지도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계실 거다. 속마음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났다는 거,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게 끝났다는 거, 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을 절제한다. 깊이 파고 들었는데 무엇이 끝나냐? 감정을 절제하는 게 끝나다. 동영상인데 자,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 그걸 절제하는 것이 이제 끝낼 것이다. 끝났고 이제는 희망의 빛을 보러 간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감정 기복이 심한 거지.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놓고 왔습니다. 안정된 연애.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행복이 아니라 엄청나게 안정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연애 때문에. 자,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버스 카드입니다. 연애 쪽이네요. 두 장이 연달아서 똑같이 연애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100% 연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과 연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러버스, 많은 사람들과 이제 행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 같이 나왔다는 건 재회를 통해서 연애를 말하는 거겠죠.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버스 카드. 안정된, 현실적으로 안정된. 그러면 지금 5번 분은 연애를 하고 싶은 안정된 연애를 위해서 현실적인 안정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마음이 그래요. 지금은 내가 죽었다, 뭔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안정된 연애가 필요한데 내가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안정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안정된 연애를 추구할 필요가 있나? 학생 때 연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연애도 잘했지 않습니까? 발품을 팔아서도. 뭐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성인인데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대 불안기 때. 그럼 상대방도 똑같은 수도 있어요. 상대방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통해서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은 교감하는 동물이니까. 자, 그러면은 좋은 카드,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걸 다 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붕 들뜨지 말라는 얘기도 되고요. 극도로 안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성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끝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안정감을 무조건 깨 부숴야 된다. 자, 그러면 저거는 무엇을 할까요? 좋은 만남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좋은 만남 아니랍니다. 그 생각을 버리랍니다. 좋은 계약도 아니랍니다. 안정된 연애를 하고 있다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회가 좋은 지금 좋은 카드에서 지금 연인 카드가 나왔잖아요. 좋은 계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다. 만나지 말아라. 그리워하지도 말아라. 재회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지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감정을 털어낸답니다. 좋은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힘든 감정을 보고 있다라는데, 이게 장점을 나타내는 것은 힘든 감정을 털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연애를 꿈꾸는 거, 다시 재회를 하는 거, 또 이직을 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대체 이건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혼자서 돌을 닦듯이 방법을 찾아라. 지금 저 카드는 돌을 닦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떤 정보를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탐구의 욕심을 가진 학자 카드인데, 커밋 자체가 은둔자. 계속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좋은 만남 아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 안에 답이 있다. 돌을 닦는 것 자체는 깊은 생각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가르기도 하니까, 답은 내 안에 있으므로 좋은 만남과 좋은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봐라. 분명 그것은 아닐 것이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5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모트 리스트된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